개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개운. 우리가 그죠? 사주라는 게 태어날 때 이미 정해지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연, 월, 일, 시. 이건 내 태어날 때, 그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생이라고 딱 정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운도 어때요? 내 이 월에 의해서, 그죠? 순행을 하든 역행을 하든 정해져 버리는, 내 사주가 정해지면서 같이 정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해마다 오는 세운, 세운도 어때요? 이미 정해진 거 아닙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 이미 올해 기해생은, 그죠? 다음에 내년에는 경자년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신축년이 오는 거고, 세운도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할 수 있는 거. 그죠? 우리가 그 풍수에서도, 비보풍수라고 하잖아요. 비보. 그죠? 모질한 거는 채워주고, 너무 강한 거는 좀 덜어주고, 인공적으로, 그죠? 나무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앞에다가 그 못을 파가지고 연못을 하나 만든다든지, 그죠? 우리 요 가정이나 요 가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출입구를 어떤 방향으로 낸다든지, 아니면은, 집안에다가 뭐 화분을 둔다든지, 그죠? 의왕을 둔다든지, 이런 식의 그 비보풍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주팔자도 개운이라는 게 있다. 개운이라는 게. 자, 이 개운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사주에서, 자, 주로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중요시 여기는 게, 중요한 건 가장 기본적인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기본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조후, 뭐, 그죠? 기세의 억부도 있고, 격국이 중요하죠, 아주. 그리고, 뭐, 형충회합이나, 그죠? 그 다음에 생극재화라든지, 아니 신살이나 시비운성에서 나타나는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조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개운을 하는 거는 대부분이 조우에 맞춰져 있더라. 그리고, 우리가 그 사주에, 자, 용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용신이라는 게. 그래서 용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용신이 종류가 몇 개예요? 한번 봐보세요. 조후 용신이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업부 용신이 있죠. 그리고 격국 용신도 있죠. 그리고 뭐 사주에 병이 있으면은 그 병을 치료하는 거죠. 뭐라고 병약 용신이라고 하죠. 병을 치료하는 약이다 이거죠. 이런 것도 있고, 또 사주에서 뭐 두 가지 오행이, 예를 들어서 금과 목이 이 두 가지 오행이 너무 세. 아니면 사주가 이 두 가지밖에 없어.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수로서 금생수, 수생목 시키잖아요. 그죠? 이러면 뭐라 그러면 통관용신. 통관시킨다. 뭐 유통시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런 뭐 통관용신이라든지, 이 용신이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명리 이거 배운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자주 그러는데, 명리 배운 지 오래됐다 하더라도 이 용신 가지고 싸우면 초짜예요. 용신 가지고 싸운다는 자체가. 이 용신이라는 게 이렇게 많은데, 그죠? 내가 말하는 용신과 당신이 말하는 용신이, 나는 억부 용신을 말하는데 저 사람은 격국 용신을 말할 수 있는 거고. 안 그래요? 용신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또 다르니까 뭐라 그래요? 용신은 이랬다 저랬다 사람마다 다르고 용신은 없다. 또 이러는 사람도 있죠. 근데 사실 용신이라는 게 있죠. 왜 없겠어요? 있는데 본인이 용신을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용신이 없다 이래버리는 거죠.
그래서 용신이라는 게 하나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더라. 쉽게 이야기해서 조용신으로 예를 들어서 정화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그죠? 무슨 뭐 격국이나 억부용신으로 개수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억부용신은 개수고 격국용신은 뭐 예를 들어서 간목이고 이런 식으로 막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 다르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각자 작용을 하는 거예요. 조우용신은 조우용신 작용을 하는 거고 억부는 억부 작용을 하는 거고 격국은 격국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는 사람마다 왜 용신이 이랬다 저랬다 왜 또 다르게 나타나냐면은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짬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각자 자기 입맛 따라 다른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자 한 명의 서성이 있습니다. 이게 한 명의 서성한테서 A, B, C 이 세 사람이 똑같이 배웠어요. 똑같이 배웠어. 그래 놔놓고 나중에 이 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한 서성 밑에서 10년을 배웠다고 합시다. 10년을 배워서 세 명이 수제자예요. 실력도 비등비등해. 근데 이 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주를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통변이 똑같이 나올까요? 아니라니까. 세 가지의 통변이 나오는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각자의 통변이 나온다니까. 왜 그러냐면은 명리라는 건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이상학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듣는다고 봐요. 이 음악에 대한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음악을 들으니까 우울해진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음악을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차분해진다. 어떤 사람은 이 음악을 들으니까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첫사랑이 생각이 난다. 각자 자기 감정으로 이걸 받아들인다니까. 똑같이 사주라는 것도 같다. 보는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서 중요한 거 그 사람의 개인의 어떤 그 실력, 자질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어떤 편차가 생기는 거지. 어떤 이 서성 탓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어떤 이런 이론에 잘못된 게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걸 좀 알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사주의 개운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주에는 이런 게 좀 부족하니까 아니면 이런 게 너무 세니까 아니면 이런 게 병으로 들었으니까 해서 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일종의 개운이잖아요. 그래서 이 개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1차적인 게 조우라는 거예요. 조우. 이게 첫 번째. 이게 조우를 맞추지 않고서 다른 거를 개운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용신도 조우 용신이 첫 번째고 조우가 뭡니까? 음양을 맞추는 거잖아요. 음양을 맞추는 거예요. 억부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오행을 맞추는 겁니다. 격국은 음양 오행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나오는 거고 제일 먼저 뭐다? 음양을 맞추는 거다. 그래서 개운이라는 것도 뭐예요? 이 조우를 맞추는 게 얘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 그래서 이 조우만 맞아도 사람이 웬만큼 그렇게 힘든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막 어떤 진짜 그 밑바닥까지 떨어진다든지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 조우가 맞춰진 사람들이 보통 이런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 그러니까 조우를 맞춘다고 해서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진다. 아니면 직장에서 성질을 하고 하는 사업에서 성공을 한다. 이거랑은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거에 도움이 되죠. 되는데 여기 뭐예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거예요. 생명. 이거 죽고 산다. 이런 것도 물론 연관이 되지만,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건강이나,
이게 육체의 건강도 있고, 그죠? 정신적인 건강도 있고, 마음의 건강. 그래서 행복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주에 수가 많아, 깨끗해. 그럼 이런 사람들은 보통 부자거든요. 부모한테 유산을 많이 물려받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부자인데 그럼 과연 그 사람이 행복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조우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우라는 거는 인간의 그 원초적인 생명, 이 정신과 관련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려면은 난 가난하더라도 나는 행복하고 싶어요. 그러면 조우를 맞추라니까. 만약에 조우용신이랑 억부, 격국용신이랑 틀려. 정반대야. 그러면 조우를 맞출 때 뭐예요? 다른 게 깨져버릴 수 있다는 거죠. 깨지더라도 사실은 조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려고 버는 거 아니에요? 응? 그죠? 그래서 사주에 보통 조우가 잘 맞는 사람들은 돈 이런 거보다는 어때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거, 이거에 더 관심이 많다니까. 이거에 개우는 이게 첫째다. 주로 맞춰진다. 그 다음에 업부고. 그래서 주로 개운이라는 거는 뭐야? 조우와 업부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이 조우가 거의 70%고 업부가 한 20%, 나머지가 한 보통 10%다. 주로 이 조우만 맞추면은 맞춘 거예요. 자, 이렇더라. 자, 그러면 자, 주로 자, 이 조우. 조우는 주로, 그죠? 음양을 맞추는 거다. 음과 양의 균형을 맞추는 거다. 사주가 차냐, 뜨거우냐, 이게 음양 아닙니까? 그죠? 습하냐, 건조하냐. 그러면, 자, 우리가, 한난 조섭이라 하죠. 그죠? 차갑고, 따뜻하고, 건조하고, 습하고. 그죠? 그럼 이 한난조섭이라는 건 주로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 사주가 연월일치가 이렇게 있어요. 있으면은, 자, 천간과, 그죠? 지지로 나눠지잖아요. 천간과 지지. 천간을 우리는 보고, 한난을 보고, 천간에서, 지지에서 뭐다? 조섭이다. 한난이란 건 천간을 이야기하는 거고 조섭은 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천간의 한난이라는 건 그럼 뭐냐? 당연히 화와 수겠죠. 화와 수. 화와 수의 균형을 보는 거예요. 화와 수의 균형. 화는 주로 뭐겠어요? 주로 병화도 있고 정화도 있는데 이 한난을 맞추는데 이용하는 건 주로 뭐다? 병화다. 병화가 안 될 시에 정화로 본다. 정화로 맞추는 거다. 수는 뭐겠어요? 수는 첫 번째 개수입니다. 개수가 안 되면은 임수라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병화와 개수의 특징은 뭐냐면은 병화는 양 중의 양입니다. 병화는 양 중의 양이다. 양중양이다. 그럼 이 개수는 엄 중에 엄이에요. 자, 하늘의 태양만큼 양기를 강하게 띄는 게 있냐고. 그죠? 그래서 양 중에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되는 개념이 뭐냐면은 임수가 아니고 개수입니다. 개수. 임수, 개수는 봐요. 비잖아요, 비. 태양을 가리는 건 뭐예요? 비예요, 비. 비가 오면 태양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개수가 엄중해 옵니다. 그래서 이 병화와 개수는 무슨 특징이 있냐면은 이 둘 다 하늘에 있다는 거야, 하늘에. 하늘에 있어요. 태양이 하늘에 있잖아요. 그죠? 개수는, 비는 어때요, 비는?
하늘에서 내리잖아요. 땅에서 올라가진 않잖아요.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더라. 태양도 하늘에서 쫙 비추더라. 그래서 이 둘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전부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땅에 있는 것들. 그래서 자, 이건 양이고 음중음이라 한다, 개수를. 그래서 사주에 일간을 포함해가지고 병화와 개수가 같이 있잖아요. 뭐 떨어져 있더라도 상관없어요. 일간이 병화고 뭐 연에 개수가 있고 이렇더라도 상관없어. 무조건 이 네 개의 천간 중에서 병화 개수가 들어있다. 병화만 들어있는 건 해당 안 되고, 병화와 개수가 두 개가 들어있는, 병화 하나, 개수 하나. 연에 병화가 있고 시에 개수가 있다 하더라도, 자, 이렇게 병계를 쥐고 있는 사람은, 이 양손에 음양을 졌다 그러거든요. 이거를. 천간에 병화, 개수, 이거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씩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음양을 양손에 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아무도 못 말립니다. 이 병계를 진 사람은 아무도 못 말려. 음양의 기운을 내 손에 다 내가 신인데 내가 누구 말을 들어? 정말 자존심 세고 정말 더 강할 수 없고 더 양중의 양이니까 음중의 음이니까 양극단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양극단을 해서 정말 셉니다. 사람들이 세고 자존감도 엄청 세고 그래서 딱 보고 이렇게 들었다 그러면 와, 이 사람 대단하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회에서 어떤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남한테 굉장히 지기 싫어하거든요. 어떤 경쟁에서 내가 좀 진다.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이 이걸 지고 있다는 뭐예요? 내 몸에는 결혼생활 10년 넘어갈 때 내 몸에 살이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니까. 내 아내가 이렇게 돼 있다. 병화와 개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때요? 내 몸에 살이가 생기기 시작한다. 어쨌든 아주 성격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해서 이 한나는 병화와 개수의 좀 더 크게 보면은 화기와 수기의 균형을 보는 거다. 화기와 수기의 균형을 보는 거. 그리고 이 조섭은 어떻겠습니까? 조섭은 지지니까, 자, 우리가 조하다라는 건 지지가 어떻다는 거예요? 지지가 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습하다는 건 뭐예요? 지지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부터 한번 보자고. 자, 습해요, 조.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자, 우리의 지지를 조한 거랑 습한 거랑 한번 나눠보자고. 조한 거는 자부터, 자, 봐봐요. 자는 조예요, 습해요? 습하죠? 그 다음 축은 조예요, 습해요? 자, 우리 12지지에서, 자, 보세요. 묘, 유, 이 두 개를 빼고 다 뭐예요? 조와 섭으로 나눠집니다. 이 두 개만 빼고. 보세요. 추. 그 다음에 인이죠. 인은 자, 화가 들어있어요? 수가 들어있어요? 화가 들어있죠. 병화가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묘. 묘 안에는 화도 없고 수도 없죠. 여기는 가불목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묘 다음에 진. 진은 조합니까? 섭합니까? 진 안에 수가 있어요? 화가 있어요? 개수가 있죠? 그 다음에 사. 화가 들었죠. 병화가 들었죠. 오. 화가 들었죠. 미.
그 다음에 신금, 수가 들었죠. 임수가. 유는 봐요. 경금, 신금밖에 없잖아요. 화도 없고 수도 없어요. 그죠? 묘가 갑을 먹던 것처럼. 그래서 묘랑 유는 사실 차가운 것도 아니고 따뜻한 것도 아니에요. 본래는. 그래서 그냥 이걸 음양으로 나눌 때 뭐 목화는 양이고 건수는 음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음양으로 나눌 수는 있어도 이 조습의 관계에서는 이 두 개는 좋아하지도 않고 섭하지도 않다. 자, 그다음에 술 안에 화가 있습니까? 수가 있습니까? 화가 있죠. 자, 해. 자,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열하나, 열둘. 다 있네. 그죠? 그래서, 조한 글자는 인, 사, 오, 미, 술. 섭한 글자는 자, 축, 진, 신, 해. 해자, 축, 진, 신. 사오미, 인, 술. 이렇게 나뉘어지더라. 그래서, 이 조섭과 위에 한난이 자 보세요. 이 균형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아무 사주나 한번 써보자고요. 자, 만약에 사주가 신자진이 들어가, 그죠? 자, 신자진이 들어가 있고 요렇게 뭐, 자, 요렇게 있다가요. 수잖아요, 수. 지지가, 그죠? 그리고 만약에 자, 이 지지의 조섭이 틀어졌다. 지지의 조섭. 조섭이란 자체가 사실 지지를 말하는 거예요. 굳이 지지라는 말을 쓸 이유가 없다고. 그냥 조섭 그러면 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난 그러면 천간을 이야기하는 거고. 조섭 그러는데 천간에 뭐 병화가 들었으니까 어쩌고 그러면 안 된다고. 자, 조섭이 틀어졌다면은, 자, 이 사람이 사업에 성공한다, 어쩐다, 저쩐다, 그런 걸 다 떠나서, 자, 천간이 있고, 천간과 지지를 굳이 구분하자면 어때요? 천간은 어때요? 정신적인 영역이죠. 정신적인 영역. 지지는 어때요? 나의 그 육체, 뭐, 신체죠, 신체. 신체고, 여기는 정신, 마음. 그죠? 조섭이 틀어지면 어떻게 된다? 몸의 음양이 틀어졌다는 거잖아요. 몸의 음양이. 그래서 어때요? 이거는 몸의 병이에요, 몸의 병. 몸의 병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봐요. 자, 이 사람이, 자,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래 있다 봐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는 물덩어리고, 위에는 불덩어리야. 이 사람은, 자, 뭐 이 사주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한난 조선만 보죠. 한난 조선만. 자, 한난이 어때요? 요는 되게 뜨겁다 그죠? 난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 여기는 지지는 섭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 그럼 어떻게 나타나? 이 사람은 몸의 병도 있고 위에는 뭐야? 정신적인 병도 있겠구나. 문제도 있겠구나. 아시겠어요? 선생님 저는 건강한데요 하면서 아, 그래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31인데요. 그러면 안 되고. 이러면 뭐예요? 중년에 되면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중년이 지나야. 이렇더라. 그래서, 자, 천간은, 자, 천간이라 하지 말고, 자, 천간, 자, 한난. 한난이 불균형해지면, 이렇게 심하게 불균형해지면 어떻게 된다? 정신의 어떤 정신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쉽고, 자, 조섭은 찌지라고 했죠. 자, 이 조섭이 불균형하게 너무 틀어져 버리면 어떤다? 이거는 육체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쉽다. 이렇더라. 그래서
그래서 주로 이 조우를 맞추는 개우는 주로 뭘 쓰겠습니까? 화와, 뭐 당연히 화 아니면 수를 쓰겠죠, 그죠? 화와 수를 쓰는 거예요. 화와 수를. 병화와 개수를 쓴다. 개수를 쓴다. 근데 자, 이게 있어요. 너무 건조하면은 말라 죽고, 너무 그죠? 습하면은 썩는다, 그죠? 너무 뜨거우면은 데워 죽는 거고, 너무 추우면은 얼어 죽는 거고,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사실은 개수를 쓰더라도 너무 이 화기를 다치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너무 이 화기를 쓴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수기를 죽여서도 안 된다.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이 나무가 자라는데, 그죠? 태양도 필요하고 하늘에 비도 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이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지, 그죠? 하나만 필요해서는 모든 식물들이 다 죽는다. 우리의 그 사주는 뭡니까? 목을 보는 거잖아요. 목을 키우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행로가. 이 사주도. 자, 사주에, 자, 이 조우가 틀어졌을 때, 는 주로 화와 수로 맞추더라. 그러면, 자, 사주가 너무 뜨겁다. 뜨거운 사람한테 수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구슬해야 되나? 물가에 가가지고 구슬해야 되나? 자, 나와서는 가는 이야기인데, 제가 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항상 누누이 이야기해요. 구두 이런 거 하지 마라. 구두 하지 말고, 막 부적 이런 거 하지 마라. 좀. 그리고 이름 바꾸는 거. 내 이름이 예를 들어서 좀 발음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름이. 아니면 너무 조금, 좀 이름이 막 이게 좀 그런 이름이다. 해가지고 바꾸는 거는 상관없죠. 괜찮은데, 이 철학관 같더만은 뭐, 이름을 바꾸면은 뭐, 하는 일이 잘 될 거다. 뭐, 특히 그 영업하는 사람들 잘 그러잖아요. 보험하고 이런 사람들. 다단계 하는 사람들도 이름 잘 바꾸더라고. 주로 자동차 영업을 하는데, 영업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효과 없다. 아무 효과 없다. 그래서 이런 돈 드는 거 이런 거 하지 마. 하지 마요. 그리고 뭐, 제 지낸다 그러죠. 아니면 제사고 천도제 하는 건 이제자죠. 또 이런 거 지내라 하잖아요. 이거 하지 마세요. 내 생각에 예를 들어서 한 5만 원 이하다. 그러면 재미로 해. 이름은 바꾸지 말고 웬만해서 왜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을 왜 바꿔? 하지 말고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 이하로 뭐 하면은 이게 막 큰 돈 아니니까 이거 잠깐 기분 전환한다 치고 한다 치도 5만 원 이하짜리가 있습니까? 이런 게. 그래서 뭐 돈 몇십만 원이든 몇백만 원이든 하지 마라. 효과 없다. 차라리 그럴 돈 있으면은 뭐 하라고요? 친구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세요. 같이 밥을 그냥 맛있는 거 한 끼 먹어.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조우는 그죠? 한난 조섭을 이제 통틀어서 우리가 조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조우라고. 그래서 조우는 화수로 맞추는데 사주가 너무 차다, 습하다. 이럴 적에는 태양을 쓰더라. 제일 좋은 거는. 그래서 제가 주로 권하는 거는 물론 이제 몸을 따뜻히 하고 이런 기본이잖아요, 그죠? 몸을 따뜻하게 하고 따뜻한 물을 많이 마셔야 되겠죠. 따뜻한 물을 마시고 이런 사람들은 냉장고에 들어있는 찬물 꺼내가지고 막 먹고 이러는 거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주로 하는 거는 당연히 몸을 따뜻히 하고 돈 안 들게 하는 게 저는 일진론을 할 때 했지만은
주로 사진이나 아니면 그 그림을 활용을 해라. 인터넷에 이런 사진이나 그림 우리 출력하면 되잖아요. 해가지고 이렇게 태양이 밝게 빛나는 그런 그림 있잖아요. 초원에 그죠? 초원에 연초록의 초원에 태양이 밝게 빛나고 한 그루에 이렇게 나무가 그죠? 이렇게 이런 거 좋잖아요. 이런 거 벽에다 붙여놔라는 거예요. 자기 책상에다 이렇게 두든지. 자, 우리가 이 기운을 받는 거는요. 내가 이 현장에 가서도 기운을 받지만은 내가 이런 내 시각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은 내 이 무의식의 이 뇌는 어때요? 이걸 진짜처럼 받아들인다니까. 따뜻함을 느껴요. 내 무의식에서는. 이런 걸 활용을 해라. 그리고 만약에 자 반대로 사주가 너무 뜨겁다. 그러면 자 어떤 그림? 사주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가다 그러면은 자, 어떻게 물을 많이 마셔야겠죠. 물을 많이 마시라는 거지 찬물을 많이 마시라는 건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찬물을 많이 마시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죠? 36.5도를 유지해야지. 물을 많이 마셔라. 술 마시지 말고. 그리고 사주에는 뭐예요? 사주란다. 그림은 물과 관련된 그림 있잖아요. 물과 관련된 그림. 예를 들어서 뭐 비 오는 풍경이라든지 비 오는 풍경. 비 오는 날의 수채화, 비 오는 풍경이라든지 아니면 바다, 망망대해 바다. 저도 사주가 이리 목화가 세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게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이런 거보다는 이 폭포가 난 좋더라고. 폭포 사진을 보면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쫙 폭포가 흘러내리는 사진 이런 것도 좋고 아니라면은 겨울 풍경 있죠. 겨울 풍경이 주로 어떤 거예요? 눈이 이렇게 속하게 쌓인 그 아름다운 시골의 풍경 그죠? 자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좋고 이게 좋더라. 그래서 이런 걸 주로 활용을 해라. 그 다음에, 자, 개운이라는 게, 자, 주로 이제 첫 번째가 조우다. 두 번째 뭐라고요? 억부. 억부는, 자, 조후는 음양의 균형을 맞추는 거다. 그러면 억부는 뭐라고요? 오행. 오행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오행. 자, 사주가 예를 들어서 갑인년에 태어나가지고 자, 갑자 갑자월에 태어나서 예를 들어서 을묘일에 이런 사람이 있다 봐봐요. 을묘일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나? 이 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자, 만약에 이런 사주가 있다고 봐봐요. 목기가 너무 강하잖아요. 목기가. 힘이 있냐고, 얘가. 묘신 기문이네? 태태네. 자. 그래서 사주의 목기가 너무 강하다, 그죠? 또 수생목하고, 이 금은 금금목 하기는 그냥 뭐예요? 오히려 수기를 생해주죠. 임수를 막 생해주죠. 얘는 다시 수생목하고 있고. 이리 돌아가고 있잖아요. 목기가 너무 강하다. 근데, 자, 수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목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업부 말 그대로 누른다는 거잖아요. 누르고 보충해주고. 그러면 얘를 검기로 해서 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목생화 빼내는 방법도 있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생화로 빼내야죠. 지금 격국을 보는 게 아닙니다. 순전히 업부로만 보는 거예요. 이 수생목으로 해가지고 목기가 너무 강하니까 목생화로 빼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주는. 사실 이거는 격국까지 갈 이유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업부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 사주는. 만약에 진짜 이런 사주가 있다면 목생화 해가 이 화가 영신해. 볼 것도 없어요. 그러면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돌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병화 하나 있었다면 이 사주는 끝난 거지. 어쨌든 자, 그래서 이 사주 자 업부로 볼 때 뭐예요? 수, 목, 그 다음에 화가 필요하구나. 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자 화도 음의 화가 있고 양의 화가 있잖아요. 자, 응? 병이 있고 정이 있어. 이 사주는 병이 필요할까 정이 필요할까? 응? 뭐가 필요해요? 병이 필요하겠죠. 병이. 이 나무들이 태양을 봐야 겨울이잖아요. 그죠? 태양을 보는 게 훨씬 낫잖아요. 태양이 안 되면 이제 정을 봐요. 그러면 뭐예요? 이 사주의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똑같아요. 아까처럼 화는 병화에, 그죠? 태양이 환하게 빛나는. 그리고 또, 여기 만약에 오화를 둔다면 인호합을 해가지고, 화기로 요거, 안 그래도 센 이 목기를, 그죠? 화기로 돌려버리니까, 일석이조네? 목기를 화기로 바꿔버리니까. 그죠? 오화가 있다면. 그러니까, 자, 오는 뭐예요? 말이잖아, 말. 그죠? 따가닥 하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이 그림에, 제가, 일주일은 보신 분들은 알겠죠. 이 말 그림을, 말 사진, 말 그림을 찾아라 그랬죠. 여기 태양이 착 빛나고, 초원을 질주하는 말. 응? 이런 그림이나 사진을 두면은 아주 좋죠. 아주 좋죠. 이게 1,000,000원짜리 굿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요. 집에 이런 사진 하나 이렇게 그려놓는 게, 방에다가. 이때, 자, 주의해야 될 게 말이 어떤 말이라고 했어요? 뛰는 말. 질주하는 말. 그러니까, 풀 뜯어먹고 있는 이런 말은 안 된다고. 화기를 발산을 안 하고 있잖아요. 풀 뜯어먹고 있는 거는. 말은 뭐예요? 달려야 되잖아요. 달려야 자기의 그 화기를 막 발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뭐예요? 한 마리, 아니면 3마리, 아니면 5마리 이렇게 홀수로. 양의 숫자로 가라고. 될 수 있으면. 이걸 못 맞춘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말은 무조건 뛰어야 말이다. 엄마 말이랑 새끼 말이랑 해가지고 아주 평화스럽게 풀 뜯어먹고 있고 이런 건 안 된다. 달리는 말, 거기에 태양이 쫙 질주하는, 태양이 비추는 이런 건 더 좋다. 이런 게 그렇다.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거고, 그래서, 자, 목, 과, 자, 토, 금, 수. 자, 이렇게 이제 업부로 해서, 굳이 업부가 아니다 하더라도, 통관용신이라 하더라도, 병약용신이라 하더라도, 그죠? 그리고, 격국용신이라 하더라도. 나무가 필요하다. 그러면 아까 그림이나 사진 같으면 나무가 들어있는 그림 사진, 그죠? 나무도 자 어때요? 어떤 그 봄 여름에 나무가 이렇게 확 자라는 그런 게 필요하다면은 그런 그림이면 될 거고, 내가 겨울에 태생인데 자월에
자월에 내가 경자라고 봐요. 경자라고. 요 정화가 있고. 이럴 시에 예를 들어서 내 사주에 지금 목이 필요하다. 억부로 내가 목을 써야 된다. 자, 이렇게 여기 있구나. 자. 자월에 태어나. 이 겨울에 경금이 그죠? 정화를 두고 목이 필요하다면 뭐예요? 이거는 봄, 여름에 초록색의 그런 나무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겨울에 필요하다, 나무가 필요하다는 건 뭐예요? 이 도끼로 나무를 쪼개가지고 불 뗀다는 거잖아요. 정화에. 벽갑할 나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럴 때는 어때요? 이런 사진을 구하는데 이런 나무가 울창한 이런 사진보다는 어때요? 마른 나무. 장작되는 거 있죠? 장작되는 거. 장작을 팍 쪼개는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장작을 패가지고 시골에 이렇게 착 쌓아 놓잖아요. 그런 사진이라든지 그런 나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때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생목과 사목을 구분을 해라. 나무는. 그래서 나무는 생목과 사목을 구분해서 쓰면 되고, 화는 어때요? 병화와 정화를 구분해서 쓰면 되고, 병화는 말 그대로 뭐예요? 이 병화는 태양이 필요한 거고, 병화는 태양이고, 정화는 어떤 거예요? 이거는 모닥불이에요, 모닥불. 인공불이잖아요, 인공불. 모닥불이고, 이건 쇠를 녹이는 물이에요, 쇠를 녹이는. 사주가, 검이 너무 세. 예를 들어서, 이래요. 응? 요 간목이 있고, 이래. 너무 세니까, 이거는, 금생수 빼는 것보다는 불로 그냥 직접적으로 녹여야 되겠어. 쇠를 그냥 극을하는 거예요. 그게 더 필요하다. 이런 시에는. 응? 그럼 밑에 쇠를 녹이는 건 뭐다? 병화가 아니고 정화다, 정화. 정화를 듣고 와야 되는 거야, 정화를. 그래서 정화를 듣고 오는 거는 어떤 거다? 이런 모닥불 사지. 모닥불 사지. 시골에 불 피우는 거 있죠? 캠프파이어 하는 거. 그런 게 정화다. 그래서 그런 사진을 가져와야 된다. 그림이나. 본인이 그림을 잘 그리면 그림을 그리든가. 예? 그러면 되죠. 이제 좀 더 좀 세밀한 이런 게 꽃일 수도 있고, 이런 화초일 수도 있고, 목 같은 경우는 그죠? 얼목을 쓰는, 근데 그런 경우는 아주 희귀해요. 주로 목은 생목을 쓸 건지, 사목을 쓸 건지. 생목은 우리의 잎이 자라고 이렇게, 이런 수풀이고, 이런 나무고, 사는 뭐다고요? 짝벌 하는 나무, 벽감 하는 나무, 장작. 이건 주로 겨울에 쓴다. 이 정화도 어때요? 주로 겨울에 쓸 가능성이 많겠죠. 겨울 생달이. 아니면 금이 많다든지. 그래서 사주에 이런 간목, 경금이 발달되어 있으면 겨울에 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정화를 쓰는 거야. 벽갑 인정하니까. 그리고 토. 토는, 토는,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잖아요. 응? 이건 이제, 무토가 필요하다. 사주에 수기가 많아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목이 필요해. 토가 필요해. 그러면은, 제방으로 쓸 거는, 그럼 무토입니까? 기토입니까? 무토죠, 무토. 무토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주에는 지금 나무랑 수기랑 이런 게 적절한데 중요한 게 나무가 자랄 땅이 없어. 이 작물을 재배할 땅이 없어. 그럼 뭐야? 논밭이 필요한 거잖아요. 기토죠. 그죠?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러면 기토가 필요한 거는 너무 간단해요. 우리 시골에 농사 짓는 할아버지가 밭 까는 거 있죠?
소가 바가는 원앙소리. 기토가 필요하면 원앙소리예요. 소가 축도 아닙니까? 응? 기토 아니에요. 소가 밭을 갈잖아요. 그러면 충미예요. 축토, 미토예요, 그게. 충미충이 소가 바가는 거라니까? 그래서 충미충 내 사주에 있는데, 난 충미충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충미충 있는 사람 중에 부자 많아요. 이 자체가 소가 밭을 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기토가 필요하다 그러면 뭐예요? 소가 밭 가는 거 있죠? 원앙소리. 그런 걸 해라. 그런 걸. 무토는 뭐겠어요? 무토는 말 그대로 이게 산도 돼요, 산도. 그건 산도 되고, 자, 내가 이거 무토가 필요한 사람들 주로 이제 이거 쓰는 그건데, 무토가 이게 물상으로 뭐냐면 이게 도자기예요, 도자기. 우리 이 도자기는 무토입니다. 흙을 불에 달궈가지고 구워낸 거잖아요. 그게 무토예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사람들은 뭘 둬라? 방 안에다가 도자기 예쁜 거 둬라. 도자기 예쁜 거. 이 나무 그런 게 생겼는데, 나무도 간목이 필요한, 이걸 간목을 썼구나. 목을 안 했어. 만약에 이제 목을 쓰긴 쓰는데, 얼목이 필요한 사람도 있겠죠. 간목보다는. 얼목이 필요한 사람들은 주로 뭐야? 이건 화초잖아, 화초. 꽃. 이런 그림이나 사진을 구해서 걸고, 아니면 집에다 뭐예요? 화분을 키우는 거예요. 화분을. 그래서 난도 키우고, 산세베리아 이런 거 좀 키우고, 하는 거예요. 특히 얼목으로 이렇게 참 해가 뭐 예를 들어서 토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도자기가 좀 괜찮더라. 도자기를 써라. 아니면 이런 시골의 그런 언덕배기 이런 초원 언덕이 나오는 그런 그림 있잖아요. 그런 게 괜찮다. 재밌잖아요? 이런 게 나나 내 남편이나 내 자식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그 방에다가 아이 방에다가 해줘라는 거예요. 부적 같은 거 하지 말고 하지 마 그런 거. 몰라 근데 이거 보면 철학가리라 저기 무속인들 싫어하겠지만 아씨 지금 뭔데 저게 하지 마라 그러겠지만 하지 마요. 효과 없어. 차라리 이런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더라. 훨씬 더. 자, 그럼 이제 검은 간단하죠, 뭐. 자, 경금과 신금으로 나뉘어지는데, 자, 사주에 목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건 뭐 목생화보다는 금으로 그냥 바로 쳐야 되겠다. 그럼 경금이 필요한 거잖아요. 도끼가 필요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나무를 치는 도끼가 필요하다 그럴 시에는 그런 경금이란 뭐예요? 아까 어떤 거더라? 이런 거랑 좀 비슷한데 아까 사목을 쓰는 거랑 비슷한데 그래서 나무를 치는 거는 사목이잖아요. 그래서 뭐 요것도 장작 패는 거 이런 것도 괜찮다. 도끼로 장작 패는 그 모습. 본인이 장작 패면 더 좋겠지만 도시에서 그럴 수 없잖아요. 아무리 시골을 해도 뭐 집에 불도 안 되는데 요새는 시골에 다 보일러 돌리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그려놔도 된다. 되고 이 경검은 또 이게 뭐냐면은 큰 바위예요. 경검이. 그래서 그 바위 봉우리의 모습 있죠. 아니면 큰 바위 사진 그런 거 많거든요. 인터넷에 봐도 북한산 인수봉, 설악산의 울산바위 이런 거 아니더라도 큰 바위 이런 절경이 있잖아요. 이 자체가 뭐다? 경검이더라, 경검. 이런 사진을
걸어둬라. 아니면 책상에 이렇게 두든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신금. 신금 뭐예요? 이게 보석이잖아요, 보석. 보석. 사주에서 신금이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겠어요? 자, 우리가 이 개운을 할 때, 이 신금을 쓰는 경우는 사실 아주 드물어요. 별로 없어요. 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로 경금을 쓰는 거지. 신금을 쓰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 신금을 쓴다 그러면 보통 어떤 식이냐면은, 이 잡초가 너무 무성한 거야, 사주에. 예? 내가 간목인데, 이놈의 을목이 막 양쪽에서 막 나를 괴롭히네? 일단 뭐야, 이거? 이 신금으로 잘라버려야 되는 거야. 이 신금이 간목을 치지는 못하잖아요. 을목만 치지. 이때는 신금을 쓰는 겁니다. 예. 내 주변의 겁재들을 어떻게 해요? 다 쳐내야 돼, 이게. 낫으로 다 빼내야 되는 거야. 이럴 때 주로 신금이 쓰이더라. 그래서 이 신금은 자 어떤 거요? 이게 농기구다. 농기구의 의미가 있어. 농기구에. 그래서 어떤 가을 수확하는 모습 있죠. 이런 게 아마 구하려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구하는데 수학이 다 끝나가지고 그 만종처럼 기도하고 있고 감사의 기도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없잖아. 신금이 전혀 없잖아요. 거기에 뭐야? 이렇게 다 농부들이 농기계로 수확하는 거, 가을 타작하는 거 농기계로. 지금은 뭐요? 낫 대신에 그 농기계가 낫의 역할을 하잖아요. 응? 트랙터나 콤바인이나 이런 게 그죠? 그런 모습을 하더라. 그리고 또 뭐야 이게 보석이니까 어떤 보석에 관련된 거를 내 방 안에 둔다든지 크리스탈 같은 거 그런 걸 둔다든지 그죠? 신금. 근데 내가 말처럼 아까 그대로 을목을 베어내는 가을에 어떤 뭔가 작물을 수확하는 그런 거에 의해서 이 신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말 그대로 가을 수확하는 농부가 다 이렇게 밤매는 수확하는 그런 게 훨씬 더 낫다. 그 다음에 수다. 수는 자 어떠냐? 개수. 개수가 필요한지, 임수가 필요한지. 개수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로 뭐냐면 비,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래서 자 조후가 너무 건조해. 산에 불이 났어. 산에 불 났을 적에는 비가 났죠. 비 오면은 끝나잖아요. 지금 저 동해안에 비가 왔단다. 지금 산불이 나가 지금 큰일이란데 뭐야? 만약 오늘 밤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비만 어때요? 내리면은 아무리 강한 산불도 꺼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필요한다. 필요. 이게 비고 이슬입니다. 이슬. 그래서 이슬이다. 그래서 이 개수는 아까 이 병화처럼 어때요? 자연적으로 생기는 물이다. 자연적으로 생기는 물. 하늘에 태양도 자연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이 어떻게 태양을 만들어내고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비 역시 그죠?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이 임수는 뭐예요? 우리가 인공적으로 물을 쓰는 거예요. 가령 자 논밭에 너무 가물다. 응? 가물어서 논에 물이 필요해. 땅이 쩍쩍 갈라져. 하늘에 비가 와가지고 그 가뭄이 해결되는 건 개수를 쓰는 거고, 우리가 저수지나 이런 데다가 양수기를 이용해가지고 물을 퍼 올려가지고 논에다 물을 대는 건 뭐야? 임수를 쓰는 거야, 그거는. 임수를 쓰는 거. 어떻게 되겠어? 개수를 쓰는 거는 시간이 걸리겠죠. 기후제 지내고 비가 올지 안 올지 언제 알아? 그렇잖아요. 대신에 효과는 어때? 끝내주죠. 임수는 어때요? 아이고, 언제 이거 하늘 그거 기다려. 양수기로 그만
지하수 푹 올려가지고 막 물을 갖다 대버리는 게 낫지. 그죠? 적극적이다. 효과가. 대신에 뭐예요? 이거는 내 노력과 어떤 돈,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요 활을 쓸 때 정화는 뭐예요? 장작을 떼고 보일러를 돌리고 이런 게 다 정화잖아요. 그죠? 효과는 적극적이잖아요. 한겨울에 날씨가 흐려가지고 이러는데 태양을 언제 그해가지고 겨울에 따뜻하게 해요. 집을. 정화 보일러 트는 게 금방 따뜻해지지. 마찬가지로 임수가 그런 역할을 한다. 지하수 푹 올려서 그냥 쓰고 저수지에 물을 갖다 쓰고 이런 물이다 이게. 그래서 자, 물이 필요한 거는 어떻다? 개수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비 오는 날에 수채화 걸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임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호수, 강 이런 거. 그죠? 근데 크게 차이는 두지 마라. 안 둬도 된다. 다만 이제 임수를 쓰냐 개수를 쓰냐에 이제 주로 신경을 써야 될 건 뭐냐면은 자, 개수는 태양을 가리더라. 그러니까 이건 자, 이게 태양을 가려버려야 되겠다. 가리면서 비가 와야 되겠다 하는 거는 개수를 쓰면 되는 거예요. 물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죠? 임수는 뭐예요? 태양은 안 가리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예요. 임수는 태양은 안 가린다. 그죠? 내 저수지 물 끌어들이는데 하늘에 태양이 사라지고 그러진 않잖아요. 한여름에 가뭄에 태양이 막 장렬을 해. 그럼 계속 장렬을 하는 거예요. 내 저수지 물 끌어오는 거고. 그죠? 근데 개수를 쓰면 어때요? 태양이 가려져 버리죠. 가려지고, 그러니까 일석더위도 가시고 물도 쓰고, 일석이조도 될 수 있고, 만약에 사주에 태양에 이것도 필요가 하다. 그렇다면 뭐예요? 임수를 써야 되겠죠. 이거는 저수지, 강, 이런 거다. 이렇게, 자, 쓰면 된다. 굳이, 막 굿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목화토금수 쓰는 거는 지지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지도 해당이 되고,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 지지에서, 지지는 이제 12개가 있잖아요. 자, 추, 인, 묘, 진, 사, 오, 미, 아씨, 왜 이리 멀어? 신, 유, 술, 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지를 보니까 어떤 딱 특정한 글자 이거는 뭐야 화, 뭐 수, 목, 금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특정한 이 글자 하나가 필요가 하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사주에 자 인신충이 있다. 아니면 자 뭐 그 사주에 만약에 인신충이 있다. 근데 만약에 내 사주에서 이 인이 너무 소중해. 없어서는 안 될 거야. 근데 인신충이 나 있으니까 이 인이 여차하면은 지금 도끼에 지금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 사주 구조상 이 인목은 반드시 지켜내야 돼. 인목을 구해야 돼. 아니면 그리고 또 이게 배우자궁이니까 어쨌든 만약 이럴 시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뭐 화가 필요하다, 목이 필요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 자, 이 충을 해소하는 거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자, 충은 자, 합으로 풀잖아요. 합으로 해소를 하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자, 합은 어떻게 풉니까? 충으로 풀죠.
충이 일어나면 합이 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충을 일어나는 거를 조금 완화를 아예 안 일어나게 할 수는 없어요. 완화를 시키는 거지. 그래서 자, 충은 합으로 풀더라. 그러면 어떻게 이 충을 조금 풀 수가 있다? 합으로. 그러면 자, 내가 인을 지켜야 되니까 인을 예를 들어서 뭐 인의 이렇게 육합은 자 뭐요? 지지의 자 지지의 육합이 있고 삼합이 있어요, 그죠? 그때 상황을 보면서 육합을 쓸 건지 삼합을 쓸 건지 보는 겁니다. 자, 만약에 1이 돼 있다 그러면 봐요. 내가 이 인목을 구하기 위해서 자 신금의 육합이 뭡니까? 사화잖아요. 사화를 쓰면은 사신합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인사신, 인신사, 삼형이 나와버리잖아. 육합을 쓸 수가 없잖아요. 부작용이 더 심한데? 그죠? 그리고 인목이 내한테 너무 소중하니까 지금 인목을 지키려고 하는 건데, 만약 인목을 지키려고 이 합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화를 쓴다. 그럼 어떻게 돼? 인목이 어쨌든 화기로 변하잖아요. 이 충은 피하지만 어때요? 그래도 인목도 화로 돌아가니까 그 부작용도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한다? 자를 끌어들인다. 자를 끌어들여서 신자를 어떻게 한다? 신금을 자로 인해서 어떻게 금기를 수기로 만드는 거죠. 수기로. 근데 이건 반합이니까 그죠? 완전하게 수기로 돌아서진 않아요. 안다 하더라도 이 충은 어때요? 어느 정도 조금 해소는 되더라. 자, 이럴 때, 자, 자수는 뭐예요? 말 그대로 쥐에 쥐. 이렇게 지지에서 이 글자의 어떤 특정한 글자 하나를 탁 써야 될 때, 이럴 때는 어때요? 그냥 이 동물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 동물을. 자가일 때는 필요하다. 그래서, 뭐요? 쥐 그림을 하든지, 아니면, 뭐, 쥐 조각도 있나? 그런 거 있나? 미키마우스 쓰면 되겠네. 미키마우스. 가만 생각하니까. 미키마우스. 그죠? 다람쥐. 아, 이제 생각났다. 다람쥐 사진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하라? 방 안에 둬라. 하면은 어느 정도 완화는 된다. 이거 확실하게 할 수는 없어.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 쓸 때는 어때요? 확실히 잘 알아보고 써야 돼요. 충이나 형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거든요.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자, 만약에 이제 사주가 아까 뭐 구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자, 주로 이제 이때 많이 써 있는데, 자, 막 사주가 이래요. 응? 막 이래. 응? 개수, 아유, 개수 올 수가 없지. 뭐, 막 이래. 응? 막 이게 해가지고 막 수기가 너무 세. 응? 이게 무토가 하나 있다고 치자. 무토가 하나 있다고 쳐요. 그래서 무기가 있다 치자. 천간에는 그럭저럭 무기가 있어가지고 임수를 잡는다 싶은데 무토가 어때요? 자수 위에 올라가 있고 기토도 축도 위에 올라가 있어.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힘이 좀 부족해. 역부족이야. 자, 이럴 때 여기에도 뭐 예를 들어서 자 해수가 아니고 자 신금이 있다고 쳐요. 신금이.
이럴 때 지지에 필요한 글자가 뭐겠습니까? 이 수기를 막기 위해서 어때요? 자, 술토나 뭐야 인목이 필요한 거예요. 인목이. 자, 지지에서 말하는 거. 지지의 수가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면 뭐를 타라? 범을 타라. 범을 타라. 호랑이를 타라는 거예요. 사주의 수기가 너무 강하면. 특히 지지에서. 왜? 자, 범이라는 건 인을 써라는 거잖아요. 그죠? 인은 안에 간목이 들었죠. 그래서 수생목 해가지고 수기를 빼내는 거예요. 설기시키는 거예요. 시키면서 이 안에 뭐예요? 병화가 들어있죠. 조우까지 하는 거예요. 화기로 또 데펴주는 거예요. 설기도 시키고 조우도 해주고. 인목이. 반대로 자 사주의 화기가 너무 세. 너무 사주에 불길이 막 크세. 그때는 어떻게 한다? 용을 타라. 용을. 왜 그러냐면은 자 진에는 자 전기가 무토죠. 수기를 막는 제방이 있죠. 제방이 아니고 화기가 너무 세잖아요. 화기가 너무 셀 적에는 용을 타라. 화를 어때? 토가 화생토로 설기시키잖아요. 설기시키면서 이 안에 뭐가 있다? 개수가 있다. 비가 싹 내리잖아 또. 그래서 이 불길을 잠재우잖아요. 식혀주잖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자 이렇게 수기가 너무 세니까 뭘 쓰겠다? 나는 범을 쓰겠다. 범을. 그래서 뭐야 일단 호랑이 그림을 돌아. 호랑이 조각을 주는데 마찬가지로 아까 자 사주가 그죠? 너무 뜨겁다. 응? 너무 뜨거워. 막 응? 응? 술 응? 여기에 막 인도 하나가 있어가 화길 인호술 화국에 그냥 막 뭔 사주가 너무 뜨겁다. 식혀야 되겠다. 뭐? 진 용그림을 도라는 거야. 용그림을 사주에 용그림을. 만약에 너무 뜨거우니까 아우 식혀야지 하면서 자를 쓰면 어떻게 해요? 좌우충 해가지고 왕지로 너무 뜨거운 조석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데 왕지로 그걸 식히려고 한다. 아니면 수기가 너무 센데 이걸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왕지로 그냥 이걸 그냥 막 화기로 그냥 데풀려고 한다. 이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반대로 촉발시키는 거다. 이거는 불길을 촉발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따가운 사우나에 내가 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팍 하면 수증기가 확 튀죠. 더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불길에 죽는 거예요. 요걸 쓰면은. 마찬가지로 수가 엄청 많은데 오를 갖다가 들이밀면 어떻게 돼요? 이 수기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설기하면서 조를 맞춰주는 인과 진이 왔다다. 그래서 인을 쓰기에 그렇다면은 그 다음엔 술토를 쓰고 진을 쓰기에 그렇다면은 그때는 뭘 쓴다? 축토를 쓴다. 그러니까 차선책이고 얘들은 인과 용을 쓰는 게 제일 낫다. 네, 이런 게 있더라. 그래서 12지지의 특정한 글자를 써야 될 적에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 글자 자체의 그 동물의 물상 있잖아요. 그걸 그냥 쓰면 된다. 쓰면 되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개운을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철학관이나 이런 점집에 가면은 그죠? 이런 뭐 몰라요. 요새 얼마 사람 가는 데마다 뭐 3만 원 반 데도 있고 5만 원 반 데도 있고 10만 원 반 데도 있고 30만 원 반 데도 있고 천차만별인데 그죠? 근데 대부분 이제 그런 건 푼돈이니까 이런 이제 철학관이든 점집이든 이제 돈이 되는 거는 사실 굿하는 거고
그죠? 막 장명하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그 병원에 가면은 아프지도 않은 걸 병을 만들어서 임플란트 안 해도 되는데 치과 가면은 무조건 임플란트 해라 그러고, 그죠? 안과 가면은 안경 쓰면 그냥 되는데 무조건 라식 수술해라 그러고, 뭐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툭 하면 구대라 그러고 말이야. 이름 바꿔라. 지금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 해도 사실은 효과 없더라. 그래서 제가 말한 이렇게 그냥 그 방에 사진을 둔다든지 그림을 둔다든지 도자기를 하나 둔다든지 화분을 하나 둔다든지 이런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하시고, 또 이런 12지에 가는 건 말 그대로 12지는 동물이잖아요. 그죠? 쥐고 소고 호랑이고 토끼고. 근데 이 글자에 해당하는 동물의 그림이나 조각이나 그걸 그냥 두면 된다.